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800제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 강의에서 대부분 요약본을 한번 듣고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숙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접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주로 그 패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주요 문제. 그래서 대부분 한 번씩은 제가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게 단편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요약본 다시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 좀 한번 확인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득점을 해서 기분 좋게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시고, 여기서 안 되면 요약본을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해나가시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그 헌법학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페이지 헌법학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은 주로 이제 헌법의 그 개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관습헌법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해석이나 합헌적 법률 해석을 또 한 묶음으로 출제를 해서 통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 헌법 개정 절차는 여러분이 잘 암기해 놓으셨을 겁니다. 헌법 128조부터 130조까지 그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계시면 되는 이런 내용이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주요 내용들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의 1번 선택지를 보시면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습이 존재하고 지속돼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력 유지 요건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1번에 보시면은 여기서 성립 요건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문헌법은 주로 기본권이랑 통치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요. 관습헌법이 다룰 사항들은 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인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이게 관습헌법이냐 관습헌법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문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같이 챙겨 놓으시면 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문헌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4번은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불문헌법이나 관습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우리는 성문헌법이 있으니까 다 이제 관습법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지만 성문헌법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문헌법에 규율되지 않은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관습헌법으로 보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관습헌법으로 보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에 보면은, 요거는 좀 오래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실질적음의 헌법이랑 형식적음의 헌법, 요거, 실질적음의 헌법이라는 거는 법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형식적음의 헌법은 법의 형식.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헌법이다. 이거 형식적음의 헌법이고, 헌법이 다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면 다 헌법이다 하는 거, 그게 실질적인 헌법이다. 헌법의 내용이 뭐예요? 기본권이랑 통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이랑 통치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면 형식이 뭐가 됐든 다 헌법이다. 국회법이라든가 법원 조직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통치 조직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헌법이다. 법률의 형식이지만 그것도 헌법이다 라고 보는 거는 실질적인 헌법이에요. 그다음 형식적 헌법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전이라는 형식을 갖춘 그 법만 헌법이다. 그럼 이거는 일치할 수 없다. 일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은 실질적인 헌법이지만 형식적 헌법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스위스의 도살조항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형법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형법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거 우리가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1번이랑 2번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건데 12조 사항의 구속은 형사상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절차상의 구속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2조 사항의 구속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뿐만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 구속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1.6항에 우리가 우선적인 고용기회, 우선의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 군경 본인, 그 다음에 전물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래서 이 의유가족이란 말은 전물 군경의 유가족만 붙는 거고 상위 군경은 본인, 국가유공자도 본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은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은 여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여기서부터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헌법 해석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통으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두 개는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 관련된 사항입니다.